신인간혁명 제24권 이케다 다이사쿠 엄호 날씨는 자연현상이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혹시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수송반의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수송반 멤버는 교주석존을 움직이시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초목이 있으랴 솟아나지 않는 물이 있을 손가 어서 1187쪽라는 금언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교주 석존이란 여기서는 대우주의 모든 근원을 가리키는 어본존을 의미한다. 그 어본존에게 진지하게 기원하면 만물이 움직인다는 말씀이다. 또 어서에는 일신일념이 법계에 널리 미침이라 어서 247조라고 쓰여 있다. 우리의 일념은 대우주를 널리 감싼다. 수송반 청년들은 불법의 법리로 비추어 보면 기원하는 일념은 날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모두 자신들의 문제라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세찬 비가 내리면 자신은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한 사람도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임무를 수행했다. 참으로 그런 수송반의 자세는 신이치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였다. 신이치는 회장에 취임한 이래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풍년이 들도록 그리고 등산해가 무사고로 끝날 수 있도록 일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기원했다. 이런 일념의 결합이 곧 사제다. 신이치는 이전부터 수송반이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대우주마저 움직이고야 말겠다는 기백으로 창제하며 회원을 지키려고 하는 점에 깊이 깊이 감사했다.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이렇게 말했다. 숨은 힘은 훈련으로 발휘된다.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지식은 있어도 유사시에 재해가 발생하면 몸이 얼어붙은 듯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다. 훈련을 되풀이하고 숙달해야만 배운 것을 실제로 쓸 수 있다. 훈련은 몸과 생명으로 습득하는 일이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청년들이 인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창가학회는 청년을 단련하고 교육하는 사회에 공헌하는 중요한 연수기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창가반에서는 수송반 때부터 이어진 현장 훈련을 소중히 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리더에 걸맞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추진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창가반을 격려했다. 그 뒤에도 총회에 참석하고 직접 연수도 열었다. 메시지나 수필 그리고 시 등도 선사했다. 창가반을 칭송하며 읊은 시나 문장은 셀 수 없이 많다. 신이치는 온몸을 내던져 학회를 엄호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창가반 멤버에게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풍에 홀로 선노라. 창가반. 학회를 지킨다. 회원을 소중히 그리고 음지의 투쟁에 철저히를 기본 정신으로 삼은 창가반은 명백히 신이치의 정신을 실천하는 제자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창가반 멤버가 후계의 보물 같은 인재라고 강하게 확신했다. 어쨌든 신이치는 1977년을 창가반과 함께 청년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그것은 타오르는 청년이 전면으로 뛰어나오고 청년이 투쟁하는 불길 같은 청년 학회를 구축하겠다는 신이치의 결의를 표명하는 일이었다. 1977년 교학의 해는 예년보다 더욱 불법을 연찬하는 숨결이 가득 넘치는 해였다. 교학의 해 개막을 앞두고 한 해 전인 1976년 12월에는 이미 교학부 임용시험을 치렀다. 그리고 새해가 밝은 1월 9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교학부 중급 등용 필기시험이 실시되어 조교수와 조교수부 멤버 45만 명이 시험을 보았다. 1월 23일에는 중급 등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치렀다. 그날 오사카에 머물던 야마모토 신이치도 간사이 센터에서 실시한 면접시험의 시험관을 맡았다. 또 시험 전후에는 응시한 member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그리고 2월 6일에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치른 초급 등용 시험에는 강사와 조사 43만 3천 명이 시험을 보았다. 또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교학부 교수 인정 시험도 치렀다.
시험 일시와 방법은 각 방면 현에 따라 달랐다. 필기시험, 면접시험, 논문 심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치르게 되었다. 이 교수 인정 시험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신이치가 직접 맡았다. 교수 대부분은 본인도 교수 인정시험 공부에 면려하면서 임용과 중급 그리고 초급 시험의 학습회를 담당했다. 모두 정신없이 바빴지만 활기차고 생기발랄하게 도전했다. 시험 학습회를 담당하는 가운데 시험에 응시하는 멤버가 하루하루 불법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고 환희에 불타 계속 착실하게 성장을 거듭하는 모습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교학을 가르치는 일은 신심을 가르치는 일이고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불법의 법리를 최선을 다해 친절하고도 세심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속에 자신의 생명도 자연히 환희하며 약동한다.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법화경을 일자일구라도 부르고 또 남에게도 이야기하는 자는 교주 석존의 사자니라. 어서 1121조. 그러므로 함께 어서를 연찬하고 불법을 이야기할 때 부처의 위대한 생명을 용연시킬 수 있다. 신이치가 세교신문 1월 1일자부터 사회에 걸쳐 게재한 제법 실상초 강의는 1917년에 펼친 대교학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신이치는 제법 실상초 강의 서두에서 구마라습의 이야기를 통해 창가학회가 목표로 하는 교학 운동에 관해 이야기했다. 구마라습은 구자국에서 태어나 7살에 불교를 배우기 시작해 불후의 명번역인 묘법 연화경을 번역한 역경가이다. 구마라습이 불법의 진수를 전하고자 장한 현재의 시안에서 불전의 번역 작업에 종사한 때는 50살이 넘어서였다. 그로부터 서거하기까지 8년 일하고도 12년 일하고도 하는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기세로 번역 작업을 거듭했는데 한 달에 2권 내지 3권 일하는 경이적인 속도였다. 그 명성을 들은 준영들이 구마라습의 슬하로 속속 모여들었다. 그 수는 때로는 800명, 때로는 2000명이라고도 한다. 구마라습은 그 청중을 앞에 두고 교전을 손에 든 채 강의 형식으로 번역을 진행했다. 왜 그렇게 번역하는가? 그 경문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해할 때까지 해독했다. 구마라습의 번역은 혼자 서재에 틀어박혀 사전과 씨름하며 난해한 용어를 나열하는 방식의 번역 작업이 아니었다. 대중의 호흡을 직접 느끼며 대화의 장에서 불법을 전개하고 번역했다. 그렇게 해서 거침없으면서도 경문의 원의를 바탕으로 하는 뛰어난 의역을 탄생시켰다. 신이치는 이러한 구마라습의 번역 방식을 소개한 다음 힘차게 선언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사상의 빛은 찬란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교학운동은 구마라습과 같은 방정식에 따라 어서라는 교전을 손에 들고 때로는 강의 형식으로 때로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개인 지도를 할 때 사람들의 호흡을 직접 실감하면서 대화의 장에서 불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석존이 법을 어떻게 설했는지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천태는 석존의 8만 법장이라는 방대한 교서를 58교로 판별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밀하게 체계를 갖춘 교리를 떠올리면서 석존도 그 체계에 따라 설법한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석존의 설법은 궁핍함에 시달리는 서민을 위한 격려였고 병으로 신음하는 노부인을 등에 업기라도 하는 듯한 동고의 말이었으며 깊은 고뇌의 늪에 빠진 청년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차별로 괴로워하며 카스트 제도로 고통받는 대중의 편에 서서 불처럼 토해낸 석존의 한마디 한마디가 석존의 일생에 걸친 교화가 끝나고 보니 8만 법장으로 남은 것이겠지요. 그 점은 철저하리 많지 문답 형식으로 설해진 경문에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른바 석존이 서민과 대화를 나누고 행동하는 가운데 솟구쳐 나오는 깨달음의 법문을 경전으로 정리한 것이 8만 법장입니다. 신이치는 니치렌 대성인의 방대한 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성인이 격동의 나날 속에서 민중 한 사람, 한 사람과 계속 대화하며 밤낮으로 구제의 손길을 내미셨던 결정체가 어서입니다. 투쟁하면서 쓰고
말하고 쓰고 말하며 투쟁하셨습니다. 불교라고 하면 산속에 틀어박힌 정적인 종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발생부터 이미 실천 속에서 살아 숨쉬며 민중 속에서 생생하게 전해 내려온 점에 그 정통을 잇는 흐름이 있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불법은 일체 중생을 그 중에서도 고뇌에 빠져 신음하는 민중을 구하기 위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교학은 민중이 살아가는 나날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행동하는 데 규범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생의 확고한 신념이 되어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는 힘으로 작용해야 비로소 살아있는 교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창가학회는 현실에서 그런 살아있는 교학 운동을 추진했다. 니치렌 불법의 위대한 천리는 창가학회원이라는 서민들 속에서 확고한 철학과 사상으로 활기차게 흐르고 있다. 우리 동지들은 광선유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다투어 일어나면 이 법문을 말하면 반드시 마가 출래하느니라. 마가 다투어 일어나지 않으면 정법이라고 알지 말지어다. 어서 1087쪽라는 그럴대로 자신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으며 더욱더 강성한 신심을 불러 일으켰다. 아무리 혹독한 환경에도 정토라 함도 지옥이라 함도 밖에는 없느니라. 오직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느니라. 어서 1504쪽라는 그럴대로 이리 이루하지 않고 자신의 경의 혁명을 목표로 불도 수행에 힘썼다. 병으로 괴로울 때는 대성이는 남묘 호랭개교는 사자오와 같으니 어떠한 병인들 장애를 할 손가 어서 1124쪽라고 말씀하셨다. 부처의 위대한 생명력이여 샘솟아라 하며 강성하게 창제를 거듭했다. 어떤 사람은 월월 일일 강성해지시라. 조금이라도 해이한 마음이 있다면 마가 틈탈 것이니라. 어서 1190쪽라는 그럴대로 하루하루 자신에게 도전하며 학회 활동에 면려하고 있다. 그리고 1장의 도랑을 건너지 못하는 자가 2장, 3장의 도랑을 건널 손가. 어서 1158쪽라는 그럴대로 목표 하나하나를 향해 착실하고 끈기 있게 걸음을 내디디며 전진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관을 법화경이라고 생각하시라. 어서 1295쪽라는 그럴대로 열심히 직장일에 도전하여 승리의 실증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교주 석존의 출세의 본회는 사람의 행동에 있었소이다. 어서 1174쪽라는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인격을 연마해 불법의 인간주의를 체현하려고 분투하는 동지도 있다. 창가학회의 교학 운동에 의해 법화경과 니치렌대 성인의 불법이 생활법으로서 그리고 민중의 철학으로서 현대에 소생되었다고 해도 좋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마음속으로 교학 운동의 조류를 더욱 확대해 본격적인 민중 불법의 시대를 열고 생명의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서원했다. 시니치의 제안으로 창가학회는 이 1917년을 교학의 해라고 정했다. 시니치가 그렇게 제안한 까닭은 광선유포의 새로운 마디를 맞이한 학회가 더욱 크게 비약하려면 지금까지 이상으로 모든 동지가 더욱더 어서를 신간에 물들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렇듯 불법은 그 모든 물음에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한 생명 천리이다. 그러므로 불법을 배우고 교학을 거듭 연찬하는 일은 인생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고 풍요로운 정신이라는 보물 창고의 문을 여는 작업이라고 해도 좋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행악의 이도를 힘쓸지어다. 행악이 끊어지면 불법은 없느니라. 어서 1361조. 신앙을 실천함과 더불어 교학도 함께 배우지 않으면 불법의 근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신심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도 이렇게 강조했다. 신은 이를 구하며 이를 구하면 신이 깊어진다. 교학으로 신심이 강해지고 향상되므로 공덕이 나온다. 대성인은 마음의 스승으로는 될지언정 마음을 스승으로 삼지 말라. 어서 1025쪽라는 경문을 인용해 불법자가 취해야 할 본연의 자세를 지도하셨다.
교학은 마음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의 법리를 배우는 일이다. 교학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행동이 불법자로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척도이며 자기를 비추는 명경이다. 또 교학은 불도 수행을 방해하는 삼장삼화와 온갖 난에 번농되지 않고 일생 성불과 광선유포에 다다르는 항로를 비추는 등대가 된다. 그리고 일체 중생에게 부처의 생명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나 3세에 걸친 생명의 인과이법을 배우는 일은 인간의 근본적인 윤리와 도덕의 규범을 확립하는 일이기도 하다. 신이치는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며 장각회의 인간혁명 운동을 추진하려면 교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학계를 재건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것은 교학을 한 사람의 생명에 새겨넣는 일이었다. 도다는 전쟁 중에 군부 정부의 탄압으로 체포된 간부 21명 중에서 회장 마케구치 스네사부로와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전하는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을 체험했다. 가장이 투옥된 가정은 생활의 기둥을 잃고 먹고 살기도 힘든 사태에 직면했다. 설상가상으로 비국민의 집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비탄에 잠긴 가족은 먼저 신심의 의심을 품고 퇴전했다. 부인은 남편에게 신심을 그만두고 어서 빨리 돌아오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다. 그리고 간부들은 차례차례 군부 정부에 굴복했다. 또 투옥되지 않은 사람들도 탄압이 두려워 대다수가 어리석게도 신앙을 버렸다. 추록한 도다는 만일 모든 사람이 행해를 기위 힘쓰면 삼장삼화가 분연히 다투어 일어난다. 어서 1087쪽는 구절을 심간에 새겼더라면 법리에 대한 확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리라. 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한편 마키구치는 옥중에서 삼장삼화가 분연히 다투어 일어남은 당연하며 경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라며 환희 넘치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 가족에게 보냈다. 마키구치의 어서에는 결국은 천도 버리시고 재난도 당하여라. 신명을 바칠 뿐이로다. 어서 232쪽라는 계목초 구절에 빨간색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마키고치는 대나를 만나 어서를 몸으로 읽을 수 있게 된 기쁨 속에서 순교했다. 또 도다는 제재제불토 상여사 곳곳의 모든 불국토에 항상 스승과 함께 태어나느니라. 법화경 317쪽이라는 구절을 가슴에 품고 마키고치의 불의의 제자로서 옥중투쟁을 끝까지 관철했다. 동지가 퇴전한 까닭은 신심의 확신이 없고 교학에 어두웠기 때문이다. 두 번 다시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도다는 이렇게 통감하고 교학으로 학회를 재건하고자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46년 정월 초 하루부터 법화경 강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관심 본존초, 계목초, 입정 안국론 등 어서 강의를 중심으로 인재를 육성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교학의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는 교학 운동을 추진하려면 어떤 어서부터 연찬해야 할지 심사숙고했다. 그리고 제법 실상초 강의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정했다. 니치렌 대성인이 제법 실상초의 추신에서 특히 이 문에는 중대한 일들을 써 보내니 어서 1361쪽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어서의 불법의 관여가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제법 실상초는 대성인이 성수 52세 때인 1273년 5월에 저술하신 어서로 사도 유죄 중에 이치노 사와에서 집필해 사이렌보 니치조에게 보내신 편지다. 법화경 정문의 석존 제세에 중생을 득탈시키는 열쇠가 된 제법 실상 10여 시의 문구에서 설명을 시작하여 법화경 천리의 진수를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 당체가 묘호랭개교 즉 어본존이라고 가르치셨다. 다시 말해 법본존의 의의를 밝히신 것이다. 이어서 이 법화경을 홍통해야 할 사람이야말로 지용보살의 상수인 상행보살임을 밝히고 지금까지 그것을 실천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성인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대성인이야말로 일왕, 외용으로 말하면 상행보살의 재탄이고 제왕, 내증으로 말하면 말법을 구제하기 위한 대법을 건립하는 어본부리자 구원 원초의 부처임을 암시하셨다.
이른바 이 어서 한편에는 인본론을 개연한 계목조와 법본론을 개연한 관심본론조가 내린 결론이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후반부에서는 미래의 광선유포는 틀림없다고 예언하고 말법 만년에 걸친 불도 수행의 요체로서 신행하게 본연의 자세를 교시하며 끝맺으셨다. 참으로 제법 실상초에는 니치렌 불법의 본의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그렇기에 신이치는 이 어서에 비춰 참된 신심이란 무엇인가, 대성인의 제자라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그리고 창가학회 출연의 의의와 사명을 분명히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서라는 명경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규범이자 지침이다. 어서로 되돌아가는 것이 대성인 직결이며 그렇게 하는 데에 신심의 왕도가 있다. 신이치는 제법실상초 강의에서 대우주와 사회의 모든 현상은 묘법의 모습이라는 점, 어번조는 대우주의 축도이며 근원이라는 점을 서술했다. 또 부처는 가공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석전도 다법을의 묘법의 역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논했다. 이어서 범부야말로 본불, 일체 중생이 묘법의 당체라고 하는 니치렌 대성인의 법리는 과거의 불법관을 근저에서부터 타파하는 법리이고 이 점에 인간주의라는 위대한 원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신이치는 법화경에는 구원부터 이어진 부처의 제자에게만 묘법을 홍통하는 사명을 의탁했다. 그런데 말법인 현재의 묘법을 홍통하는 사람, 다시 말해 절복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구원부터 이어진 부처의 제자이며 지용 보살이다라고 호소했다. 참으로 말법 광선유포라는 과감한 투쟁 속에 대성의 문화에 진실한 신앙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법화경의 열애의 사자로서 열애가 보는 열애의 일을 행하였다. 법화경 357쪽 고 설해진 그대로인 것이다. 이 대목에서 신이치는 지용보살에 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지용보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보살이 아닙니다. 초목이 대지에서 본연적으로 생장하듯 우주 본연의 묘법에 따라 굳세게 살기 때문에 스스로 제목을 부르고 사회와 평화를 위해 공헌하는 생명입니다. 도다 조세이는 전쟁 중의 옥중투쟁에서 나는 지용보살이니라 라고 오달했다. 그리고 자신은 절복의 스승이고 창가학회는 세계에서 오직 하나뿐인 말법의 정법 정의를 홍통하는 절복단체라고 선언했다. 학회본부의 상주 어번존에는 대법 홍통, 자절 광선유포, 대원 성취라고 씌어있다. 도다는 늘 이렇게 말했다. 어번불 니치렌 대성인에게 말법 시대인 현대의 광선유포를 의탁받은 지용보살의 모임이자 불이 불치게 단체가 바로 창가학회다. 이는 곧 도다의 대확신이었다. 세교신문 1월 5일자에는 신이치의 제법실상초 강의 제3회가 게재되었다. 제3회부터는 제자로서 가져야 할 신앙 본연의 자세와 광선유포를 위한 실천 방법을 설명했다. 어떻게 하여서라도 이번에 신심을 다하여 법화경 행자로서 일관하고 끝까지 니치렌의 일문이 되어 나아가시라. 어서 1360쪽라는 구절에 이르자 강의에 더한 층 힘이 들어갔다. 신이치는 어떻게 하여서라도, 다시 말해 어떻게든 이라는 구절에서 지금이야말로 제자들을 성불시키고야 말겠다는 대성인의 커다란 정열과 대자 대비를 강하고도 깊이 배견했다. 니치렌 대성인의 제자들은 자신이 지용보살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과거 원원겁에 걸쳐 무명이라는 캄캄한 밤을 헤매며 생사유전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금세의 대성인의 문화가 되어 대불법을 만났다. 게다가 스승 니치렌 대성인은 다스노구치 법난을 겪으며 지용보살의 상수인 상행보살이자 말법의 어범볼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밝히셨다. 더욱이 법난의 폭풍은 제자들에게도 거칠게 불어닥쳤다. 법화경 경문을 몸으로 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말법 광선유포를 위해 일어설 때가 왔다. 일생 성불할 수 있는 천재 이류의 기회가 도래했다. 제자들이여,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를 절대 놓치지 마라.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내어 일어서야 한다. 진정한 신심으로 일어서서 법화경 행자가 되고 니치렌의 일문이 되어 생에 관철해야 한다. 그 열렬한 대성인의 외침이 신이치의 가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신이치는 이렇게 강조했다. 니치렌의 일문이라는 자각으로 일어선다는 것을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으로 말씀드리면 학회와 운명을 함께하고 광선유포를 위한 이체 동심의 세계에서 끝까지 사는 일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창가학회는 어서 말씀대로 모두 실천하고 삼류 강적과 맞서 싸우며 어범불 니치렌 대성인의 생명에 직결해 광포를 실천하는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강인은 니치렌과 동일한다면 지용의 보살이 아니겠느뇨. 지용의 보살로 정해진다면 석존의 구원의 제자라 함을 어찌 의심하리요. 어서 1360조라는 구절에 이르렀다. 니치렌과 동이라는 말씀은 대성인과 같은 마음과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대성인은 니치렌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껏 일일 편시도 마음 편한 일은 없었다. 이 법화경의 제목을 홍통하려고 생각할 뿐이니라. 어서 1558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광선유포의 사명에 살고 목숨을 걸고 실천하며 책임지는 사람이 대성인의 참된 제자이자 지용보살입니다. 말만 앞서거나 형식뿐인 행동이라면 이윽고 대성인에게 질타받을 것입니다.